여러분, 전특작 재배시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정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전특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쑥쑥 키워봅시다. 여러분 모두 집중해서 따라올 수 있죠? 이번 시간은 재배시설의 종류와 형식, 유리온실의 종류와 특징, 플라스틱 하우스의 종류와 특징, 재배시설의 구비 조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재배시설의 종류와 형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시설은 자연 조건에 상관없이 작물 생육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시설의 형식과 구조는 재배 작물의 종류 및 작형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재배시설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햇빛이 잘 투과되고 바람이나 눈 등에 대해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재배시설은 피복 자재, 지붕 모양, 동의 형식, 골조 종류, 재배 장목, 설치 방향 및 방식,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크게 피복 자재, 지붕 모양, 시설 형식, 골조 종류, 재배 장목, 가온 유무, 설치 방향, 설치 방식,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피복 자재에 따라서는 유리와 플라스틱 하우스로 나뉘고 지붕 모양에 따라서는 양지붕, 외지붕, 4분의 3 지붕, 벤로, 아치, 둥근 지붕형으로 나뉩니다. 시설 형식은 단동형, 연동형 형식이 있고 골조 종류는 철골, 파이프, 철골 및 파이프, 경합금, 목재, 죽재가 있습니다. 재배 작목에 따라서는 채소, 화훼, 과수, 인삼, 번식 전용, 육묘가 있고 가온 유무에 따라서 가온을 하는 온실은 가온 온실, 무가온을 하는 온실은 무가온 온실로 나뉩니다. 온실을 설치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동서동과 남북동 온실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고정식, 이동식으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취미, 오락, 표본식물, 영리적 목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구분 하나씩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시설은 피복 자재의 종류에 따라 크게 유리 온실과 플라스틱 온실로 나뉩니다. 피복은 온실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자재를 의미하는데요. 유리 온실은 내구성이 좋고 빛 투과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온실이 유리 온실입니다. 반면 설치비가 많이 들고 자재가 비싸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한편 오른쪽에 보이는 플라스틱 온실은 유리 온실에 비해 설치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빛 투과성이 좋지 않고 내구 연한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경 제어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도 유리 온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지붕 모양과 시설 형식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재배시설은 주로 유리나 플라스틱 필름과 같은 피복 자재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기상 조건이나 토양 조건을 조절하고 그 속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재배시설의 주요 형태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온실 모양의 모식도로 표현됩니다. 단동형 시설은 지붕의 모양에 따라 크게 터널형, 아치형, 4분의 3 지붕형, 양쪽 지붕형, 작은 지붕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양에 따라 빛 투과성과 특징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형과 기상 조건, 토양 조건을 고려해 적절한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동형 시설 또한 아치형, 양지붕 연동형, 연동형 벤로 온실 등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투가성이 좋고 온실의 층고가 높은 벨로형 온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골조 종류에 따라서도 철골, 파이프, 철골 및 파이프, 경합금, 목재, 죽재 온실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1400년대 조선시대의 온실은 주로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1970년대 목재 구조 비닐하우스도 주로 나무로 골조를 이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 나무로 된 골격자재를 이용한 온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선생님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시설 원예는 목재나 죽재, 대나무를 골격 자재로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긴 하지만 이는 목재나 죽재의 재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엔 보다 좋은 골조 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설 원예가 확대 발전함에 따라 재질이 우수하고 규격화된 철제와 경합금제의 자재가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배시설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땅 사기? 돈 모으기? 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울 건지, 어떤 방식으로 재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왼쪽에 보이는 온실, 무엇을 키우는 온실인지 알고 있나요? 왼쪽에 있는 온실은 선생님이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는 온실입니다. 무엇을 키우고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키우고 있어요. 겨울에 많이 먹을 수 있고 빨갛고 새콤달콤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딸기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친구들과 열심히 딸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학교 딸기 온실은 높은 베드를 설치해 작업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고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동팬, 전등, 스크린 등을 설치해 온습도 조절과 환경 조절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환경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떤 온실로 보이나요? 식물의 크기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식물의 크기가 매우 작죠. 엽채류를 육묘하는 온실입니다. 두 온실은 기본적인 골조나 피복 자재는 비슷할 수 있지만 베드의 모양이나 온실의 용도 자체에 차이가 있는 온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지, 어떤 재배 방식을 택할지에 따라 재배 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배 작물이 결정되고 난 후의 온실은 채소 온실, 과수 온실, 화훼 온실 등으로 분류되어 불립니다. 그렇다면 사진에 보이는 두 온실은 어떤 온실이죠? 네, 맞습니다. 채소 온실입니다. 채소 온실이면서 유리 온실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 수업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학습하고 있군요. 이제 다음으로 유리온실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은 다음과 같이 양쪽 지붕의 크기가 다른 4분의 3 지붕형, 양쪽 지붕의 크기가 같은 양지붕형, 양지붕형에 비해 지붕의 길이가 짧은 벨로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4분의 3 지붕형은 남쪽 지붕의 폭이 지붕 전체의 폭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로 어떤 방향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선호하나요? 맞아요, 남향입니다. 남향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채광성과 보온성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분의 3 지붕형 온실은 멜론 등 고온성 원예작물 재배에 주로 이용됩니다. 양쪽 지붕형은 양쪽 지붕의 길이가 같고 양쪽 지붕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내부에 이용할 수 있는 용적, 면적이 넓습니다. 또한 환기 등 관리가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열매채소와 화훼류 재배에 널리 이용되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벨로형인데요. 네덜란드 벨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골격률이 낮습니다. 시설의 골격률이 낮다는 것은 비투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골격률이 낮기 때문에 햇빛 투과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높이가 높아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키가 큰 열매 채소를 재배하는 데 알맞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함께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80m, 2m까지도 자랍니다. 이렇게 높은 채소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벨로형 온실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주요 특징을 잘 학습했으니 주 재배 작물에 적합한 시설 규모를 설정하고 재배 작물의 작형에 알맞은 시설 형태를 설정할 수 있겠죠. 다음은 플라스틱 하우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하우스는 유리 온실과 달리 영구 시설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터널형, 아치형, 양지붕형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는 아치형과 양지붕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요 특징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터널형은 반원형으로 우리나라 초창기 시설입니다. 골조 자재는 아연을 응용 도금한 펜타이트를 주로 사용하고요. 재배보다는 건조, 보관, 준비 작업 등에 많이 이용됩니다. 설치비가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치형은 농업용 파이프를 표준 규격에 맞게 아치형으로 가공한 것을 골조로 사용하는데요. 골조율이 낮아 햇빛 투과율이 높고 연동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농가 보급형 자동화 하우스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양쪽 지붕형은 연질 플라스틱 하우스의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알맞습니다. 천창과 측창, 개폐 장치 등을 설치하기에 쉽고요. 따라서 환경 제어를 하기에 가장 용이한 하우스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격 자재로 경량 H형광, 철제 각파이프와 피복 재료는 경질판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하우스와 유리 온실의 특징, 재배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재배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설은 환경 조건이 나쁘더라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 편리하고 작업성이 좋으며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 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강한 바람과 적설과 같은 최악의 기상 조건에도 잘 견딜 것. 둘째, 작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셋째, 재배와 시설 관리 작업이 편리하고 작업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할 것. 선생님이 아까 딸기 온실 배들을 높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예전 딸기 재배는 주로 땅에서 딸기를 많이 수확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삼례 같은 지역에는 딸기 농사를 지은 노인분들이 허리 통증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배를 할 때 겉털을 허리 높이로 올려서 수확 시에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건강에 이로운 작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넷째, 튼튼하고 내구 연한 이상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 다섯째, 시설비가 적게 들며 구조가 간단하고 작물 재배에 적합할 것. 이러한 5가지 조건을 잘 고려하여서 구비 조건이 잘 갖추어진 시설이 있으면 농가는 원하는 방향으로 생산성 높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재배시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배시설은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재배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여 후에 시설 설치 단계에서 각각의 특징을 잘 떠올려 재배 목적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고 설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어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